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시내버스 업체에 운송비 일부를 지원하는 대신에 업체가 운영하던 노선, 운행 계획에 대한 권리를 가져가는 제도입니다. 어떤 제도든지 장단점이 다 있듯이 준공영제도 매 한 가지인데요. 공공성은 높일 수 있지만 문제는 돈,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가 이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하는 목소리가 시의회에서도 나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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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반갑습니다. 자, 오전에 좀 질문을 여러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요. 부산 시내버스가 준공영제로 전환 운영된 지 18년째를 맞았습니다. 앞서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만 18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장단점이 있었을 텐데 실제로는 좀 어떤지 평가 궁금하거든요. 예, 준공영제 도입으로 무료 환승제, 노선 확대, 배차 간격 단축, 승객 대기시설 확충 등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뿐만 아니라 버스업체의 임금 체불 해소 등으로 근로자의 안정 고용과 지원금으로 인한 경영 여건 개선 등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업체에서 적자를 기록하면서 네. 고액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구조는 경영 효율성 문제와 이익의 다유화로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가 있습니다. 예, 앞서 장점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 요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현 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준공영제 핵심인 표준 운송원가 산정에서 네.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버스 사업자에게 과다한 지원금이 투입되고 예. 부산시의 관리 감독이 적절치 않아서 버스 회사들이 정해진 운행 횟수를 지키지 않아 네. 감사원 지적을 받았던 문제가 있었고 버스 업체의 운송 적자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예, 예. 이처럼 가장 큰 문제점은 공공성과 효율성의 균형을 맞추지 못해 공공성 강화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말이 준공영제인데 공공성이 뭐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고 뭐 과다한 지원금 그리고 막 고액의 배당금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매년 버스 업체에는 지원금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예, 운송 관련 수입에서 비용을 뺀 운송 적자 부분에서 네. 시에서 지원하는데 네. 코로나 전인 2019년도까지는 1,100억 원, 코로나 시점은 3,300억 원, 네. 2023년도부터는 2,700억 원, 네. 2024년은 2,600억 원, 네. 올해는 2,100억 원으로 예상되지만 예. 더디지만 점차 코로나 이전 시점으로 감소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네. 하지만 여전히 예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예. 개선이 필요합니다. 예. 아니 그러면 버스 업체 입장에서는 부산시에 손실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민간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적자를 보지 않는 그런 얘기입니까? 부산시가 운송 손실을 보전해주는 구조이므로 네. 버스 업체는 일반적으로 적자를 보지 않지만 예. 차고지 매입이나 네. 버스 구매와 같은 큰 자산을 구입할 경우에는 네. 회사 사정에 따라 적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 또한 네, 네. 이 구조는 일부 업체에서 효율적인 경영을 촉진하지 않고 예. 시민과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차고지 매입이나 버스 매입 이런 거는 비용이기도 하지만 뭐 또 자산이기도 한 거니까 이걸 또 적자로 보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 업체의 방만한 경영을 좀 이끌게 된다 이런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운송 손실을 지자체에서 보전한 구조라서 예. 재정 의존도가 증가하는 점, 앞서 말씀드린 감사원 지적 사항처럼 예. 운행 의무를 불이행하는데도 네. 부산시가 관리 감독이 소홀한 점 등이 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버스 준공영제가 예. 대중교통 활성화와 네. 교통 낙후 지역 배차 등 네. 시민 편의성보다는 버스 사업자들의 이익을 보장하고 이해관계에 휘둘린다는 점에서 꾸준히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버스 업체에 들어가는 예산이 투명하게 쓰이는지 볼 수 있습니까? 예, 준공영제에 들어간 예산은
여객 자동차법과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조례 등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외부 해외계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 운송 원가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예. 그러나 투명성을 보장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사용과 관리에서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부산이 전국에서 버스 요금이 가장 비싼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지는 게 버스 준공영제가 요금 인상을 부른다라는 주장이 있고 또 버스 준공영제 축소는 버스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뭐가 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둘 다 일정 부분 맞는 주장입니다. 예. 준공영제를 확장하면 부산시의 재정적 부담이 늘어나 요금 인상이 발생할 수가 있고 반대로 축소하면 서비스의 질이나 운영에 문제가 생기고 그로 인해 요금 인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효율적이고 예. 투명한 재정 관리와 서비스 질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버스 이용객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앞으로 지원금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예. 운송 원가에 산정되는 물가나 인건비 상승 폭이 크기 때문에 네네. 재정 지원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초고령층 증가와 예. 코로나로 인해 급감한 승객수의 회복이 더디게 진행 중이라 예. 사실 지원금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입니다만 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효율적인 재정 관리와 서비스의 질 유지가 중요하고 네. 장기적으로는 대중교통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또 궁금해지는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좀 어떤 식으로 바꿔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 좀 시민들을 위한 그런 제도가 될까요? 예,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 공공성과 효율성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 첫 번째로 현재 부산시는 표준 운송 원가 산정 방식을 사용하지만 예. 사후 정산을 병행해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예. 두 번째, 중앙정부의 지원 강화를 통해 네. 교통시설 특별 회계에 공공교통 예산을 반영하고 대중교통 운영을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자가용 사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네. 탄소세와 같은 새로운 세금 제도를 도입하여 그 세수를 대중교통에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서울시는 반면에 현재 사후 정산 제도로 운영되는 준공영제를 2026년부터 사전 확정제로 바꿀 계획이다 하더라고요. 혹시 부산에서도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예, 실제로 부산시는 사전 확정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표준 운송원가 산정 방식이 바로 그것인데요. 네. 문제는 지원금의 상한선을 미리 정해놓고 그 후에도 사후 정산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전 확정과 사후 정산의 구분이 무의미해지고 예. 결국 예산의 낭비와 불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전 확정제로의 체계적인 전환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근데 말씀 중에 지원금의 상한선을 미리 정해놓는다 이 부분은 무슨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 얼마 선을 예. 시가 결정을 해놓고 예. 버스 업체와 함께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서울과 조금 더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 버스 노사가 모두 반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서울은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은 없을 거다. 가장 쉽게 절감할 수 있는 예산,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인력 감축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서울시의 노선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예.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결국 시민들의 교통 편의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려면 단순히
비용 절감을 위한 인력 감축이나 노선 축소보다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중교통 여건에 최적화된 노선 개편 및 운행관리 혁신을 고려한 스마트 교통 시스템 도입과 네. 종합적인 재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 그런 것들이 좀 부산에는 도입될 그런 여지가 지금 있습니까? 예, 앞으로 계속 시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문득 생각이 드는 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 버스 요금이 더 오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 부분은 수익을 내기 위한 방법으로 요금 인상이 우려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 요금 인상은 단기적으로는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예. 대중교통 이용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음. 그렇지만 부산의 준공연제는 어린이 요금 무료와 예. 전국 최저 청소년 요금제 운영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더라도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예.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문득 이래 생각이 드는 게 저도 버스를 타다 보면은 요새는 진짜 버스 몇 분에 도착한다 이런 것도 너무 정확하게 잘 돼 있고 또 겨울에는 특히나 정류소에 그 의자가 억수로 뜨시더라고요. 그런 네, 것도 다 이렇게 준공영제가 되면서 되는 건가요?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자, 오늘 의원님과 이야기를 이렇게 쭉 나누면서 결국에는 근본적인 대책은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를 늘려야 한다. 이걸로 수익성을 높여서 뭔가 이거를 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대책들이 있을까요? 예, 버스 연객 증가 방안은 예. 대중교통의 버스 노선 확장 및 운행 혁신으로 전반적인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네. 전문적 객관적인 표준 원가 산정으로 원가 투명성을 제고하여 시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또한 여상버스 확대, 네. 동백패스, 네. 환승 할인 제도 등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통한 승객 유치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을 좀 높여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뭐 저상버스나 동백버스 또 환승 할인 이런 제도들까지 조금 더 안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탄소세를 조금 더 부과해서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세금이 좀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거는 또 반발하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요? 예, 반발은 많지만 예. 앞으로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서로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부산 시민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산 시민 여러분, 대중교통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도시의 운영과 발전에 필수적인 공공재입니다. 대중교통이 불편하면 당연히 시민들의 이동은 위축되고 이는 곧 도시의 쇠퇴로 이어집니다. 교통을 통해 발생하는 사회적 편의와 가치에 주목해서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을 투입하면 그것이 바로 시민의 삶이 좋아지고 도시가 발전하게 되는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호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